23강 게이트웨이고요. 어법 형광펜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법들이 좀 중요해서 형광펜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객관식만 나오는 거 맞죠? 네. 시험 유형 그쵸? 네. 자, 서브젝트랑 타이틀 한번 보겠습니다. 혼돈이론,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그래서 Chaos Theory라는 좋은 제목을 가지고 있죠. Small Difference, Big Changes. 제목 문제 좋고요. 내용 한 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혼돈의 예로 자기 진자 장난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난감은 자석들과 움직이는 추로 이루어져 있어요. 추의 움직임을 잘 관찰을 했더니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해도 여기 곧 다른 움직임이 되더래요. 이게 혼돈이죠. 결과가 달라져요. 움직임이 예측하기 어렵고 무질서합니다. 혼돈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아무리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해도 이 추들이 제각기 달리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복한다고 해서 물론 항상 혼돈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 혼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비선형 체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형은 직선이고 비선형은 곡선인데 이런 비선형 체계에서만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한번 또 더 뒤집어요. 모든 비선형 체계가 혼돈이냐? 그런 것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이 글을 뒤집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조건이 계속 붙는 겁니다. 비선형 체계여야 하고 그리고 특정한 지점을 넘어야 한다는 거. 이 특정한 지점, 분기점이라는 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생기는 조건을 이 장난감 예시로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아무리 똑같이 시작해도 얘가 사실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반복을 하면 혼돈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야 그런데 반복한다고 해서 항상 혼돈이 생기는 건 아니야 라고 반박하고요. 혼돈은 비선형 체계에서 일어나 라고 조건을 줘놓고 또 반박합니다. 그런데 모든 비선형 체계가 혼돈인 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특정한 지점 분기점, 즉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혼돈은 생겨.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꽤 어렵죠? 한번 지문으로 가서 볼게요. 지문도 되게 길고 좀 해석하기 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 A good example of chaos is the magnetic pendulum. 아주 좋은 예시, 무엇의? chaos, 혼돈의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뭐냐면요. magnetic pendulum이니까 이 자석, 진자입니다. 얘는 sold라는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죠. sold as an executive toy. 사무용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자기 진자예요. 이것은 has four magnets, 4개의 자석이 있는데 특징을 뒤에서 또 과거 분사로 설명합니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in a square, 사각형으로 배열이 되어져 있다는 거야. at the base까지 이렇게 괄호쳐 바닥에 사각형으로 배열된 4개의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추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파트로 나눠지는 거지. 4개의 자석 파트와 그 다음에 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추는 that swings back and forth between them. 자석 사이를 앞뒤로 흔들리는, 자석들 사이에서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추가 있는 장난감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4개의 이렇게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여기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지. 그치? Release the pendulum and note the magnets that it visit까지 이렇게 괄호에서 수식.
release니까 놓아라 라는 뜻이죠. 한번 추를 놓아보세요. 그리고 자석에 주목을 할 건데 이 자석이 that it visit, 추가 향하는 자석에 주목하고 그리고 in what order, 어떤 순서인지 what은 어떤이라는 뜻으로 order 꾸미고 있어요.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If the pendulum is released from the same position a second time까지 끊을까요? 만약에 추가 놓아진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그런데 언제? 두 번째 시도 때 똑같은 위치에서 추가 놓아진다면 the pattern of movement, 이 추의 움직이는 패턴이 may at first be, 처음에는 같을 수도 있지만 but soon, 곧 it wi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곧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In fact, 사실 이 추의 움직이는 패턴이야말로 뭐예요? chaotic, 혼돈입니다. 아무리 추를 똑같은 위치에서 놓아도요, 즉 가운데에서 놓아도 얘가 가는 게 제각각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혼돈입니다. No matter how much care,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no matter how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뜻이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 however 이라고 바꿀 수 있죠. 복합 관계 부사죠. 복합 관계 부사.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No matter how, 아무리 much care이니까 많은 신경이 is taken, 쓰이더라도, 아무리 많은 신경이 쓰이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이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냐면요,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똑같은 위치에서 추를 놓기 시작하려고 아무리 많이 신경을 쓰더라도 끊고 It will visit an entirely different set of points on the two occasions. 그 두 번의 경우에서 추는 방문할 거예요. 향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점을 향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점을 향할 거예요. Chaotic systems are generated. 이 혼돈의 시스템은 생겨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반복에 의해서. iteration은 반복이라는 뜻. iteration 반복. 반복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끊고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비록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낫에다가 네모 표시해 놓으세요. 낫에다가 네모 표시해 놓으세요. 비록 모든 반복이 또 혼돈을 초래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반복이 이 chaotic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In order to produce chaos, 그러면 우리가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반복이라는 것이 has to be within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반복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반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within이니까 무엇 안에라는 뜻이죠. What is called는 불려지는 것. 그래서 이때의 what은 관계 대명사예요. 비선형적 체계라고 불려지는 것 안에 반복이 있을 때 혼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nor 보이지? 요 nor에다가 세모 치세요. 부정어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래서 이 nor 때문에 지금 뒤에 R이라는 복수동사 나왔고요. 주어는 non-linear systems입니다. 주어 동사 도치 구문이야. 그리고 chaotic은 보어예요. 보어.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비선형 체계가 무질서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지. To become
So they needed to be pushed beyond a certain point called bifurcation. 요거는 이렇게 괄호 쳐버리고요. 분기라는 단어예요. 분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 to be pushed, 투부정사의 수동태죠. 밀려나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할 때 어려울 수 있는데 to become 뒤에는 잘못 썼어. chaotic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to become chaotic. 혼돈스러워지기 위해서는 분기라고 불려지는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서 밀려져 놔야 합니다. Before that point is reached 까지 끊어야겠죠. 그 지점, 바로 그 지점이 뭐야? 분기를 의미하지. 이 분기라는 어떤 지점을 넘어서기 전까지, 즉 그 분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것들은 may behave in a quite orderly fashion, 꽤나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정연한이라는 뜻을 좀 알아놓으시고 뭐 하기 전에는요, 분기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분기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혼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죠? 혼돈의 조건이 뭐야? 혼돈의 발생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였어요? 다시 설명해야 되나? 혼돈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그렇지. 다들 이렇게 뻐끔뻐끔하고 있어. 반복이었죠. iteration, 반복.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모든 반복이 혼돈을 초래하는 건 아니야. 반드시 어떤 체계 안에서 비선형이라는 건 곡선의 체계에서 만들어지고, 세 번째로는 특정한 뭘 넘어서야 돼? 특정한 분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 요것이 혼돈의 발생 조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 건데, 아연이 놓친 거 있니? 아, 1번으로 갈 건데, 1번은요, 제목만 보면 좀 되게 지문이 재미없어 보이는데 예시를 넣어가지고 재밌어졌어요. 상대적인 속도와 운동량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줄 거랍니다. The secret of relative velocity and momentum. 이런 제목 괜찮습니다. 자, Teacher's Note 먼저 좀 보죠. 운동량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운동은 뭐라서? 상대적이라서. 그래서 상대 속도가 중요합니다. 즉, 속도가 누구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속도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땅을 기준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속도를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문으로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가 총알을 잡았는데 비행기에서 총알을 잡았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속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총알과 비행기의 속도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총알을 이렇게 탁 잡은 거예요. 총알이 공기저항 때문에 점점 느려져서 조종사 기준에서는 총알의 운동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총알이 공기저항을 받아서 점점 느려져. 비행기도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의 조종사가 탄 비행기가 가는 속도랑 총알의 속도가 같아. 그러니까 총알이 멈추는 것 같으니까 얼른 쑥 잡았다는 얘기죠. 진짜 실화인지는 몰라.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려고요. 여기는 연결어, 현광펜, 나란히 이때 does는 문장 삽입으로 나오기 좋아서요. 체크 표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법 별로 없어요.
요거 빨리 나가겠습니다.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to note about momentum. 운동량에 관해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Since motion is relative, 이 운동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ies are relevant. 이게 속도죠. 상대적인 속도만이 relevant는 유의미한, meaningful과 같습니다. 유의미합니다. meaningful합니다. 상대적인 속도만 유의미합니다. 사실 When you think about it, 당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속도는 사실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과 상대적인 단어 비슷하게 생겼죠. relevant와 relative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따라서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지표면에서 we always reckon에다가 밑줄 reckon은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consider이랑 똑같아. 우리는 항상 속도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with respect to가 하나의 수거 표현이라서 묶으세요. 뭐뭐와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속도를 생각합니다. 뭐와는 상관없이 이 땅, 잠깐만. 잠깐만. 우리는 항상 뭐가는 with respect to. 땅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속도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the velocity of the earth itself does not matter. itself는 괄호 쳐버리세요. 그래서 이 지구 자체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matter이 중요하다라는 일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지표면에서 우리는 항상 속도를 지면을 잠깐만 기준으로 with respect to 요거 미안해 쌤이 착각한 것 같아. 뭐뭐와는 관계없이가 아니라 뭐뭐를 기준으로 쓸 기준으로 미안 뭔가 해석이 안 맞다. 우리는 항상 속도를 생각해요. 지면을 기준으로. with respect to는 무엇을 기준으로 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지구의 속도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There is a true story.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조종사의 실화가 있는데 여기 주격관계 대명사를 조심해야 되는 게 선행사가 지금 앞에 나오는 이 프렌치 파일럿이죠. 근데 자기 바로 앞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으니까 위치 같은 걸로 바뀌어져서 나오면 착각하면 안 되겠지. 이 프랑스 조종사는요. stretched his hand out. 그의 손을 쭉 뻗었어요. of his small airplane. 그의 이 작은 비행기 창문 밖으로 손을 쭉 뻗었어요. airplane window까지. 그리고 caught a bullet. stretched가 첫 번째 동사, caught가 두 번째 동사. caught a bullet. 그리고 손을 뻗어서 총알을 잡았죠.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총알의 속도는 must have been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must라는 조동사가 중요한 거 아시죠? 다른 조동사로 바뀌면 의미가 달라져서 조심해야 되지. 그 총알의 속도가 같았음에 틀림없습니다. as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the same as. The velocity of his plane. 그의 비행기의 속도와 거의 같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왜냐면 총알의 속도가 slow down, 느려졌어요. to such a velocity toward
무엇을 향해서 the end of each flight path까지 끊으세요. 총알의 비행 경로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이때의 it는 총알입니다. 총알의 비행 경로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to such a velocity는 그와 같은 속도까지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와 같은 속도까지. 총알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Due to the action of air drag. 공기 저항의 작용 때문에요. 즉, 총알이 공기 저항 작용 때문에 총알의 비행 경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속도가 비행기와 같은 속도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총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Since only relative velocity matters. 여기서도 지금 일형식 자동사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상대 속도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총알의 운동량은 negligible. 무시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나온다면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시할 정도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고요. insignificant, minor, trivial 이런 유의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as far as는 밑줄 치세요. 누구누구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입장에서는 그 조종사의 입장에서는요.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was concerned 이때의 be concerned가 또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이거든. 무엇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냥 요거 두 개의 의미를 합쳐가지고요. 조종사의 입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조종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concerned가 뭐 걱정, 염려 이런 뜻으로 관심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he would have had little problem in catching the bullet. 그래서 그가 그 총알을 잡는 데에는 전치사 in 뒤에 ing 총알을 잡는 데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little이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거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w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총알을 잡는 데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subject title 볼게요. 히파르코스라는 것이 고대 천문학의 이제 거장인데 밑으로 내려와서 히파르코스는 헬레니즘 시대의 아주 중요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지구 중심의 우주를 믿었죠.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아폴로니우스의 이론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러 곳에서 연구하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가 약 850개의 별을 정리하고 밝기와 움직임을 다 기록했대요. 그래서 그는 달과 태양까지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가 이심원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얘는 더 나중에 발전이 되었습니다. 필기 있어요? 됐나요? 요거는 뭐 형광펜 뭐야? 날라갔나 봐. 잠깐만. 노란색 형광펜 꺼내 보세요. 제가 바로바로 칠게요. 1번, 2번 문장 없고요.
3번 문장의 using, devised. 4번 문장의 in which. 5번 문장의 tracking. 그 다음 6번 문장의 did. 그 다음 7번 문장의 comma which. 어법 문제로 뭐 나오기도 나쁘지 않네. 어법 문제로 나오기도 괜찮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H가 was the most important astronomer of Hellenistic age after early churches of Samos. 그냥 대충 해석할게요.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A와는 다르게 H는 believed 믿었죠. 아까 뭐라고? 지구 중심의. 그게 geocentric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지구 중심의 우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noted에다가 밑줄 하나만 하고 저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저명한, well known, 잘 알려진 저명한 수학자였던 그는, 이건 동격. 그 다음 이 동사는 gauged, 측정하다. 측정했습니다.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측정했습니다. 뭘 사용해서? 현재 분사 구문. An astronomical model. 천문학적 모형을 사용해서요. 이 천문학적 모양이 뒤에 나오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H가 여기에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 나중에 도시에서, 후자의 도시에서, 여기 로도스요. 이 후자의 도시에서 그가 created a kind of astronomical research center. 천문 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천문 연구소를 in which로 받고 있으니까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곳에서 그가 cataloged, 분류했습니다. The stars, 별을요. According to brightness, 밝기에 따라서 별을 분류했습니다. He produced a star chart of about 850 stars. 무려 850개의 별자리표를 작성을 했는데요. Tracking은 추적하다, 추적하면서 현재 분사 구문. 그 별의 움직임과 그리고 상대적인 밝기를 추적을 했죠. 그래서 이 H는 좀 더 정확한 측정을 만들어냈어요. 누구보다? 이 A라는 사람이 했었던 것보다요 하고 이렇게 괄호치면 이때의 did가 대동사죠. 그래서 이 대동사가 받는 건 made, measurements. 측정을 했던 것보다. 그런데 뭐에 대한 측정이냐면 요렇게 전치사 오부, 전치사구 뒤에 거를 땡겨오면 됩니다. Of the distance of the moon and sun from the earth. 지구에서부터 달과 태양까지의 거리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했죠. 그래서 to account for the orbit of the sun around the earth까지 끊으세요. 이때 account for는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설명하기 위하여 뭘 설명해? 바로 이 지구 주위에 태양의 궤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 궤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이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발전을 시켰습니다. 요게 바로 이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이심원이라는 개념 제가 여기 단어에다가 정리해놨거든요. 요게 이심원이라는 개념인데
중심이 지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는 원 궤도를 이심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 개념을 이제 발전을 시켰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이것은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ptolemy가 would expand up은 확장할 것이었습니다. 확장하다. 여기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지만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생략됐냐면 the idea of the eccentric. 요게 그냥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수능 특강의 마지막 다음 시간부터 모의고사 나가요. 보이지 않는 대부분 미생물이 지구를 지배한다라는 내용 한번 볼게요. 생명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는 존재하죠. 이런 곳에 생물은 문제가 있어. 작고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낯설어요. 평범한 곳에서도 대부분의 생물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5번이 킥이야. 사실 미생물이 지구 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DNA 시퀀싱 같은 기술 덕분에 이 생명의 전체 모습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문이 좀 길고요. 얘도 형광펜이 날아가 있어서 한번 같이 쭉 치면서 가볼게요. 1번은 are not confined to inhabited. 그 다음에 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 넘어가고요. 3번에 that live. Not only because, but also because. 그 다음 4번에 too small for us to see. 그 다음 5번 지나가고요. Have we begun? Living. 가보겠습니다. Living things,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다. Are not confined to, 전치사 to 데려와요.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래는 not 빼면 어디에 국한되다였겠지. 아무쪼록 살아있는 생물들, 즉 생명체는요. 어딘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익숙한 온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of land, water, and sunlight. 땅과 물과 햇빛이 있는데요. inhabited가 이렇게 과거 분사로 뒤에서 수식. 식물과 그리고 초식 동물이 거주하는 땅, 물, 햇빛이 존재하는 익숙한 온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잠만 화살표를 우리 이렇게 익숙한 온대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보내줄게요. 화살표. 그럼 어디에서 발견이 될 수 있냐요? In the darkest depth of the ocean. 해양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In hot volcanic mud. 뜨거운 화산 진흙 속에서. In pools beneath the frozen surface of the Antarctic. 요것도 또 조심해. 남극이에요. 남극. 남극의 가장 추운, 즉 얼어붙어 있는 그런 표면 아래의 웅덩이에서. 그리고 또 어떤 상태로도 발견이 될 수가 있냐면요. buried, 묻혀진 상태라서 요거는 과거 분사로 한번 가봅시다. 지각 속에 수 킬로미터나 깊이 묻혀져 있는 상태로도 발견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생명체들은 하고 지금 동사가 저 뒤에 are이죠. 그러면 that부터 괄호를 치고 live는 복수 동사로 나와야겠네. that은 주관데
이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냐면 that live in these extreme environments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요 are generally unfamiliar 요 단어 어휘 추론 조심하셔야겠죠. 낯섭니다. Not only because A, but only because B. A 때문만이 아니라 B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가 inaccessible 요것도 단어 조심. 접근하기 어려워서일 뿐만 아니라요. 걔네들이 대부분 microscopic 매우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 to는 그냥 괄호 쳐버리세요. 그냥 대부분의 흔한 이런 서식지에서도요. Most organisms are too small for us to see. to 구문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for us는 의미상의 주어죠.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뭐 없이는 without special equipment 특별한 장비 없이는요. 그리고 끊으세요. They tend to go unnoticed. 여기도 단어 조심.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unless 뭐 하지 않는 한 they cause a disease or rot the timbers of our houses. 그들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집의 나무를 썩게 하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생물들도요. 메이크업의 뜻은 여기서는 차지하다, 구성하다, 차지하다. 이런 미생물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와봐. 지구상에 있는 생물 총량의 대부분 요렇게가 한 덩어리. living matter이 생물. total mass가 총량. 지구상의 생물의 총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nly recently 여기 진짜 조심해봐. Only recently only가 여러분 준부정어예요. 부정어에 속하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오직 최근에야 이런 뜻이야. 오직 최근에 와서야. 오직 최근에야. 그 다음에 여기 컴마 보이시죠? 컴마니까 삽입. 그러면 부정어가 문 뒤에 왔기 때문에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으로 지금 뭐가 됐냐?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어법이 아주 중요. 사실 이 지문은요. 이 도치구문 하나 때문에라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도치구문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이 어법 문제로 도치구문 요거 하나만 바라보고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출제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출제될 것 같아요? 도치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치? 부정어가 문 뒤에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we have begun 이라고 출제되면 틀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어법을 머리에 넣지 않고 외우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시험에 가면요. 이거 we have begun으로 나온 게 그렇게 어색하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맞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이렇게 only recently, only가 준부정어라서 문장 맨 앞에 오면 도치가 된다. 알겠죠?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요렇게까지 강조한 건 진짜 출제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부분 한번 해결해 볼까요? through는 무엇을 통해서 라는 이런 전치사니까 뭘 통해서냐? New method of molecular analysis. 분자 분석의 새로운 방법. 그리고 specifically through the analysis of DNA sequence. 아까 나온 것처럼 DNA 서열 분석이에요. 이게 DNA 서열 분석. 특히 DNA 서열 분석을 통해서 Have we begun to get a picture of life on Earth? 우리는요, 이 육지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의 a picture, 그림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습.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생명체는 that is not grossly distorted. grossly 심하게, distorted는 왜곡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수동으로 나왔습니다.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무엇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지 않았어요? By our biased perspective. 우리의 편향된 관점에 의해서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지구 생명체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 계속 수식어가 붙는데요. 이 우리 인간은요, large animals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우리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living on dry land. 육지에 거주하는 거대한 동물인 인간으로서 우리의 편향된 관점에 의해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전반적인 모습을 최근에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large animals는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